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 정보와 취업 및 창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차분하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아동 한자 지도사 관련한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창업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융창 팀장님, 그리고 취업 전략 도움 말씀 주실 장윤경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자교육진흥회 연구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융창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와 취득 전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자교육진흥회 연수부 차장을 맡고 있는 장윤경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관련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중장년 추천 직업은 바로 아동 한자 지도사인데요. 한자 그리고 아이 교육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과 취업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네. 잠시 아동 한자 지도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동 한자 지도사 직업에서 아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아동 한자 지도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한자는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가 높다고 할 수 네. 있는데요. 이들에게 한자를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관계기관에서 등록받은 곳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유아와 초등학생에게 한자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저 좀 궁금한 게요. 네. 한자를 아이들이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한자는 아무래도 천여 년 넘게 사용해온 우리 국어의 고유한 표기 방법인데요. 실제로 국어의 반수 이상이 이 한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어인 한글도 분명히 훌륭한 표기 체제이지만 네.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확성 또는 세밀함 등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자도 같이 공부를 함으로써 이 아동의 인지 능력과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3,000년에 이르는 한자 사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한문으로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간이 돼서 우리 역사도 만들어졌고 문화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글도 좋지만 그 글 속에는 한자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말을 잘하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한자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우 문자인 특성상 사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아이들은 문자를 그림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자 모양을 그림으로 인식을 하면 우뇌가 발달하고 그걸 쓰고 익히면 좌뇌가 발달해서 두뇌의 네. 발달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또 가장 또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요즘 내 집 마련이나 취업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외동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 외동이들이 관심을 양쪽 집안에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부모님, 그렇죠.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네. 그리고 삼촌, 이모까지 온 한 아이에게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공주나 왕자가 아닌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네. 자연스럽게 버릇이 없어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버릇 없이 자라지 않게 한자를 하다 보면 바른 인성도 형성이 되고 예절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저는 한자의 장점만을 네.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장점은 참 많은 게 한자 교육의 필요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자 정말 중요하죠.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러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글도 많이 배운다 하지만 솔직히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국사라든지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한글보다는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배경을 또 알아내는데도 한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한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림 형태로 해서 이제 형성된 이 의미를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한자가 어떻게 생성이 돼서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해석하기 네. 위한 이해력을 좀 돕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한자를 좀 배워놓으면 배워놓으면은요. 배워두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직업적인 걸로 보자면 네. 사실 저희는 한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한자를 모르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배워준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이뭐 한자가요? 아니에요. 네. 그 한자에 따라서 장음이나 단음도 결정이 되고 네. 앞에를 어떻게 발음을 하냐, 뒤에 말을 어떻게 발음을 하냐, 뭐 사이시옷이 쓰이냐 안 쓰이냐 이런 네.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 한자 공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어릴 때 언제부터 한자 공부 시작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하진 않았고 그냥 책을 좋아해서 원래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중학교 오. 때요? 오. 예, 어머나. 사기라는 책을 우연히 이제 서점에서 요약본이긴 했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걸 계기로 해서 동양 고전을 이렇게 익히면서 이제 고사성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됐어요. 네. 네. 마침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한자 선생님이셔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은 제가 이제 잘 대답을 하곤 하니까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또 칭찬을 받고 이러니까 또 한자나 한문 같은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경시대회나 자격증 같은 것도 오. 따게 됐고, 저도 그렇게 책만 읽었으면 몰랐을 한자 한문이었을 텐데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길로 진입했던 거에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게 좀 남한테 한자나 한문의 재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문 교사가 원래 꿈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그렇게 진학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차장님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문이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낯글자부터 배운 게 아니라 바로 고등학교니까 한 시나 문장부터 바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흥미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원래 그리고 다른 과목을 공부 못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흥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한자는 정말 재미없고, 머리 아프고, 왜 우리 글이 있는데 하느냐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자는 한글을 축약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학습 용어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교과에도 도움이 됐었을 것을 그때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안 했다가 결혼을 하고 저도 경력 단절 여성으로 있다가 이렇게 한자 교육을 해주는 단체와 네. 우연히 부수 공부를 해주고 체계적으로 해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는 저희 아들을 지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뜨겁고 그 아들 친구들 학부모 엄마들이 이제 본인들의 애들도 같이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전업주부로 살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또 재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된 게 이 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아동 한자 그 지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말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6, 7세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어려운 단어들을 배우니까 오늘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좀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이제 개념과 어휘력이 필요한 그 시기쯤에 이 한자를 통해서 좀 확고하게 네. 그런 언어 능력을 갖춰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 아동 한자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아동 한자와 성인 한자가 차이가 있나요? 지금 아동 한자는 주로 이제 교과서에 네. 나오는 한자들을 미리 좀 익혀서 나중에 수학이나 영어나 뭐 국어 등의 예. 이런 데 활용하기 좋은 단어들을 저희가 빈도수나 여러 가지 난이도 등을 추려서 선정해 놓은 한자고요. 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밖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실제적인 단어들을 위주로 해서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고사성어 같은 것도 좀 많이 예. 알려주고 해요? 어린 그 아동 한자 수준부터 계속 네. 고사성어를 조금씩 그 한자 수준에 맞게 해서 나중에는 잘 안 쓰는 그런 어려운 한자들도 나중에는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구나. 지금 이제 중장년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아동 한자 지도사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이 직업적 매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팀장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누구 어머니라든가 네. 뭐 다른 그런 호칭으로 불릴 수 있었던 분들이 이 아동 한자 지도사를 취득함으로써 누구에게 선생님 아, 그렇죠. 칭을 네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원래 결혼하시고 나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불릴 일이 많지 않게 되는데 네. 이 지도사를 취득함으로써 이름이 불리는 거에다가 선생님의 호칭도 그렇죠. 듣게 되면서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향상될 수 있지 않나, 누군가에게 네.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네. 차장님은?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꾸미셨던 분들이 아까 저의 예도 드렸다시피 누구 엄마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부터는 그렇죠. 바로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꾸미셨던 분들에게 중년에 이런 멋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은 같은 의견으로 가장 매력적인 점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근무 시간이 조금 일찍 단축된다든지 그래서 그 여가 시간을 다른 나의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든지 뭐 투잡을 할 수 있다든지 네. 그런 점에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중년 여성들에게 이 아동 한자 지도사가 어울릴까요? 몸으로 하는 예체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습에 흥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차장님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잠시 되나요? 망설이셨어요. 한문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학습에 흥미가 있는 분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예전 저희보다 더 중장년이셨던 그 분들은 서당이 각 지역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당에서 보통 아들들은 공부를 한자를 시켜주시고 그렇죠. 아버지한테 뭐 오빠는 공부를 해줬는데 저는 한자를 안 가르쳐줬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이 지도사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국어를 하셨던 분들도 이런 아동 한자 지도사에 그렇죠.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다양한 학습놀이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격상으로는 뭐 이해심도 많고 모성애도 조금 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아까 한자는 문자를 이제 그림으로 숙제를 네네.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자를 그냥 한자 모양만 쓰지 마시고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새 조자를 할 때 새 모양을 그리면서 한자 그 속에 한자가 네. 있거든요. 사용자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인기 선생님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럼 요즘 이제 아동 한자 지도사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격증 취득 성별 비율은 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나요? 자격증에 도전하는 비율은 보통 네. 여성분들이 2-3배 정도 많습니다. 두세 배라면 한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남성이 3이라면 여성분이 7. 7대 3 오, 정도. 그래요? 네네. 그러면 현장에서도 약간 성별의 차이는 비슷한가요? 차이? 아닙니다. 그 여성이 훨씬 더 채용처에서도 선호를 더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성이 80%, 남성이 20% 정도로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격증 도전 비율은 7대 3 정도인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8대 2 정도로 나타나고 있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격증에 도전하는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주로 40대 분들이 많이 응시하시고요. 그래요? 네. 네. 그 외에도 30대나 50대 분들도 응시하시는 편이고 또 간혹 20대, 갓 20대가 되신 분들도 네네. 응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람들이 아동 한자 지도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 지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흔히들 이 급수 한자, 낱글자라고 하죠. 네. 낱글자의 1000글자 정도만 네. 알면 아동 한자 지도사를 바로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동 한자 지도사 전문가로 활동하기에도 그 낱글자만 안다고 해서도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교육용 한자 1000글자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남에게 지도하는 직업이 그렇죠.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도해야 되는지 그 한자의 역사도 알아야 되겠고 자세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셔야 이 자격증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는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도법도 네. 알고 계셔야 되고 교육론도 공부를 하셔야 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데 용이하십니다. 네. 자, 아동 한자 지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격증부터 취업까지 아동 한자 지도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 수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 관련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 강의실에는 많은 중장년 수강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한자를 소리내어 읽으며 뇌를 자극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수 자수가 214자인데 우리 한글 같으면은 자음과 모음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옛날 방식으로는 쓰고 읽기만 했는데 일단은 한자 부수를 알고 부수를 통한 의미와 뜻을 알면은 한자가 재밌고 쉽게 이해되는 기본 바탕에서 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수 외에도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 수업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자는 기는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들을 이자다. 들을 이자 눈목 두위로 구성되어 있다. 기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성구 임금왕 성소를 성자입니다. 성자라고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자를 이해하기 쉽도록 잘게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데요. 특히 한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한자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하답니다. 절고알리 그 한자의 원리나 또는 그 개념, 설명 이런 거를 그리고 쓰임새 그 원리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실 때 왜 이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때는 배우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재밌다기보다는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한자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적인데요. 때문에 오랫동안 한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가벼운 율동이나 신나는 노래 등을 활용한 융합 반복 학습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한자 수업에 활기를 가져옵니다. 노래를 활용한 한자 수업, 잠시 들어볼까요? 글자 하나 또 원리를 배우면서 합쳐지는 거예요, 한자가. 그래서 쉬운 한자하고 부수를 같이 배우고 나니까 이 아무리 어려운 한자도 파헤쳐 보면 다 내가 아는 글자, 한자, 아 재밌다.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고 또 한자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 여성에게 어울리는 직업, 아동 한자 지도사.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한자에 대한 재미를 먼저 느끼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한자 지도사부터 재미있게 한자를 배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동 한자 지도사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처음부터 아동 지도사를 공부하기 쉽게끔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선생님께서도 훌륭한 강사가 돼서 한마디로 창업에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아동 한자 지도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격증 정보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아동 한자 지도사는 한자교육진흥회에서 2011년 10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한 민간 자격입니다. 현재 19회까지 시행되었고요. 단일 급수와 종목입니다. 다른 급수나 구별 차이는 없고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 가능합니다. 네. 이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은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한자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네네. 그럼 일단 시험 시기가 또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시기와 이 자격증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시험은 연 3회 실시되고 네. 있고요. 응시료 자체는 5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험을 준비하시는 기간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지만 3에서 4개월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3-4개월 정도면. 천자라는 게 이제 말로 처음 들으면 되게 막연히 많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한자라는 게 결국은 그 낱글자 쪽 간단한 글자가 계속 조합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처음에 그 기초적인 한자를 잘 익혀두시면은 네. 나중에는 살을 붙이는 건 금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필기시험 과목과 내용은 어떤 건가요? 아동 한자 지도사는 필기 시험만 있는데요. 아, 네네. 네, 총 80문제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 객관식 50문제, 또 한자 시험이다 보니까 쓰는 것도 중요해서 네. 주관식 3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총 3가지인데요. 한자 지도의 기초, 한자 지도의 실제, 아동 한자 교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각 과목의 출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한자 지도의 기초는 한자가 각각 고유한 소리, 뜻,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인 3요소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한자의 생성 원리인 육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자를 바르게 쓸 수 있는 필순을 알고 있는지, 네. 그리고 한자를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서 찾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모양으로 변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묻는 게 이 첫 번째 과목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한자 지도의 실제입니다. 한자를 사전에서 찾을 때 기준이 되는 기본 부수 214자를 알고 있는지, 오, 네네. 네. 214자가 그 한자를 찾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육용 한자 천자를 충분히 외우고 있는지, 그리고 한자 성어의 뜻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묻는 과목입니다. 네. 지식을 묻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네네. 번째로 아동 한자 교육이라는 과목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업 전략, 학생 대면 방법 등 지도사와 학습자 간에 일어나는 직접적인 교수 학습 외에 알아두어야 할 교육 제도나 교육 방법 등을 묻는 과목입니다. 네. 자, 그러면 2016년에요.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 시험 합격률 어느 정도나 나타났나요?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80% 정도 좋네요. 됩니다. 네네. 네.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수치네요. 다들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올인하시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네네.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지능의 기록상 뭐 최연소 합격자도 있을 것이 최고령 합격자도 있을 네. 것 같은데 각각 어떻게 되나요? 최연소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세 이상이니까?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되고요. 매년 젊으신 분들이 좀 더 생일이 빠른 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거의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1월에 저희가 접수를 시작했는데 네. 1월 해를 넘기자마자 1월 생이신 분들이 만 바로 20세가 만 돼서 20세 되자마자. 네, 아, 응시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네. 최고령은 저희가 5회 때 네. 1931년생으로 그때 당시 나이로 만 82세. 만 80. 오, 네, 그분이 최고령으로 합격하셔서 활동을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최고령. 먼저 살아 계신지부터. 그리고 그거는 네. 반드시 한번 확인해서 활동하고 계신지 네. 뭐 알아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80대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우셨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그러실 같은데요. 수도 네. 있고 네, 네. 이 한자가 또 치매 예방에도 된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목적으로도 시험을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저희 단체에서 이분의 활동 네네. 부분을 찾아.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필기 시험이고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또 잘 안 쓰면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중장년분들 그런 점에서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필기 시험에서 우리 중장년들은 어떤 걸 가장 어려워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객관식은 찍을 수라도 있지만 그렇죠. 주관식은 직접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는 내가 알던 글자인데 이게 막상 쓰려고 하면 손에 이게 익지가 않아서 잘 안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외워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돌아서질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게 외우는 것도 힘들고 네.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쓰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건 반복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세대는 이런 OCR 카드로 이렇게 마킹하는 거에 익숙한데 네.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마킹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밀려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관식을 매우 출중하게 잘 쓰셨는데 객관식을 보면 어딘가 답안 이상해서 보면 다 밀려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OCR 카드 작성하는 걸 좀 연습해 보시면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같은 경우 보통 이게 자를 들고 와서 이 자를 딱 위에 올려놓고 네. 문제 하나당 하나씩 내려가면서 마킹하면 그는 밀려 쓰는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시험 감독관님들에게 네, 그런 점도 한번 아이들 시험을 내보는 것도. 볼 때 다들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다들 막 긴장하셔가지고 막 이거 이렇게 막 아, 그러니까 이제 딱 대놓고 실제로 연습 몇 번 하면 네네. 그게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한자는 처음이 조금 힘든 편입니다. 처음 네네.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처음에는 좀 반복해서 손으로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외우고 있는 한자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찾아봐서 그것과 관련된 한자를 또 다 같이 익혀보고 네. 평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대화도 한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찾아와서 아 이것도 한자구나 써보고 익혀보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불려 나가다 보면은 좀 한자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좀 친숙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자격증 취득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요. 그래도 뭐 계속 열공하시면 열심히 금방 하시면. 예, 네. 쉽게 취득하실 것 같은데 좀 약간 고전하시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좀 네. 쉽게 취득하는 유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각각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한자를 아무래도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한글 전용 세대 전 네. 분들은 어렸을 때 서당을 다닌다거나 네네. 집에서 가학으로 이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그렇죠. 한자를 많이 네. 배우셨더라고요. 네. 해추리 들면서 네, 혼났죠. 막 맞으면서 그렇게 배우셨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잠시 한자나 한문을 놓고 지내셨다가도 또 나중에 어렸을 때 이 기억이 진짜 무서운 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봐도 뭐 맹자나 논어구자를 아직도 기억하신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이제 좀 친숙하게 다가가서 금방 네. 외우고 또 본인도 즐겨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빨리 배우시는 편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게 아무래도 흥미나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인데 뭐 서도, 서예나 네. 뭐 서화 같은 거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시거나 뭐 책을 많이 이제 옛날 고전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네. 차 이런 거. 그러니까 동양 고전이나 동양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신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한자를 확 외우려고 하시면은 어렵지. 네, 이게 머릿속에 안 네. 들어와서 고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좋아하시는 것이 가장 그렇죠.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팀장님처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사마천의 사전. 그렇죠. 그 사기. 저도 예전에 한자 공부한다고 삼국지를 읽었는데 네. 그냥 내려놨어요. 근데 지금 조금 원래부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좋다고도 하셨는데 물론 그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잘하시는 거고 저는 또 다른 쪽에 처음에 제가 한자를 아예 담을 쌓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게 또 첫 단계부터 부스부터 시작을 하면 그게 또 그 자기의 고집이나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아예 자격증을 모를 때. 취득할 때 네네. 네, 더 쉬운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아예 모를 때 네. 헷갈리지 않고 그죠? 네네. 네. 어.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이제 한자 관련된 자격증 급수 시험 있잖아요. 뭐 능력 시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을 잠깐 해볼까 생각만. 해볼까? 시험은 안 해볼까? 봤고요. 네. 저는 또 본 줄 알고. 저도 급수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네,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자를 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태교를 맹자로 하셔서 네. 이미 뱃속에서 지면 벌써 들은 글귀를 기억하시겠네요. 아니 너무 싫어서 내려놨기 때문에 한번 도전만 해볼까 생각했는데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혹시 아동 한자 지도사 말고 또 네. 굉장히 많은 그 한자 관련된 자격증들 있잖아요. 네.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일단 그 지도사 관련해서는 아동 한자 지도사가 있고요. 그 외에는 한자 한문 지도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아동 한자. 아동 네. 한자 지도사는 한자만 가르치고요. 네. 네. 한자 한문 지도사는 이제 한문까지 음. 가르치는 과목인데요. 그 수준도 아동 한자 지도사는 1000자 정도의 네. 아동들이 익혔으면 좋을 것 같은 한자들이고요. 한자 한문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급, 2급, 1급, 특급 이렇게 세분화되어 아, 있습니다. 특급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특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급은 원래 1800자 정도 네. 수준의 한자 실력에다가 아까 말씀한 천자문, 사자소화, 그다음에 중학교 수준의 한문과 한시를 독해하실 수 있는 능력을 오, 물어보는 네네. 문제고요. 2급 같은 경우는 2300자에다가 명심보감, 또 추구, 그리고 중고등학교 수준의 한문과 한시고요. 1급은 3500자 네. 이 수준에서 대학 중용, 또 소학, 경목여결 등을 익히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특급은 5000자를 아, 기본적으로 하시는 데다가 논어, 그리고 아까 읽으셨다는 뱃속에서 읽으셨던 맹자, 맹자. 맹자. 네, 맹자, 그리고 고문진보, 그리고 그 외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한시까지 독해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 굉장히 높아서 딱 듣기면서 높아진 것 같은데 네. 팀장님 그럼 특급이시겠네요? 저는 특급은 안 땄습니다. 특급은 듣기만 안 해도 땄으니까. 네. 네. 어려워요. 그렇다면 보통 네. 이제 이 아동 한자 지도사를 하시다가 네. 아까 한자 한문과 지도사 네. 이렇게 성인 지도사로 넘어가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아동 한자 지도사가 네. 이 한자문 지도사의 그런 관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냥 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1000자만 가르쳐 봐야지 하고 이렇게 배우시다가 조금씩 욕심이 나시는 거죠. 거기에 800자만 더 얹어서 하자. 그리고 한자문 지도사는 그 공인 시험이거든요. 네네. 지금 국내에 있는 2개밖에 없는 시험인데 그렇게 또 상급을 따시다 보면 또 이것도 따시고 그렇죠, 싶고 그렇죠. 또 공부방이나 다른 데 이력서를 낼 때도 또 네. 아동한자보단 3급보단 2급, 2급보단 1급, 그렇죠. 1급보단 특급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고 또 본인도 재미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한자 한문 지도사 같은 경우는 대상이 누구에게 그러면 좀 가르쳐 주게 되나요? 아니 성인들한테 많이 가나요?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 중심인가요? 3급, 2급, 1급 정도까지는 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수준일 수도 있는데 특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도사 상급 과정이 한자 한문 지도사 그 3급 과정이 중학교 한문법 한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지금 교과서에 실제로 보면 앞쪽 부수 설명 나온 다음에 바로 그런 부분이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인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아동 한자 지도사만 가지고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이들만 지도를 하다가 그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해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가 되면 그때 이제 또 필요하게 되니까 이렇게 네. 한자 한문 지도사까지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 같이 같습니다.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네.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 자격증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사실 현재 이 자격증은 필기 시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오해나 이런 부분이 한자 천자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에 대한 교수법과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자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아동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이라든가 네. 교육학 관련 문항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업 시연을 이제 실기 시험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팀장님 말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알고 있는 거랑 이게 실제 작성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고 교수 지도라든지 교수 설계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에서 뭐 PT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직업능력개발은 민간 서비스 이제 자격증 이 등록된 데 보면 2017년도 6월 기준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자료 기준으로 보니까 104개 정도가 한자라고만 치도 104개의 오. 자격증이 나와요. 이게 네. 굉장히 많은 개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한자 한문 자격증 관련된 부분 이제 공인만 이제 지금 하나 10개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또 비공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증이 너무 이제 막 학파라든지 전통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너무 우죽순으로 또 많이 생기게 됨으로써 뭐 장점도 있지만 또 그에 관련된 폐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도 생길 수 그렇죠. 있으니 이런 자격증들에 대한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한자 지도사 자격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취업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취업 전략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 어느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강사로 활동을 하시니까 네.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사실은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동 한자 지도사예요. 네네. 그래서 그 둘을 모두 이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유치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네. 초중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나 평생교육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학습관들도 많이 네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생학습관이나 여성발전센터 등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학원이나 공부방 운영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다행히 말씀드린데 가장 취업 경쟁률이 높은 곳 그리고 왜 높은지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방과후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무슨 문화관 같은 곳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에서 그렇죠. 인정을 받으신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자격증 외에 이력을 더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학교 방과후 학교 취업이 가장 경쟁력이 높고요. 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모집하는 티오는 참 한정적이죠. 인원수가 적어요. 네. 또 학교 선생님들이 한번 그 자리를 차지를 하시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뒤로 물러나시지 않기 때문에도 그런 학교 방과후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약간 로테이션이 좀 됐으면 좋은데, 그죠?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취업처에서 이 아동 한자 지도사분들 어떤 분들을 좀 선호하게 되죠? 네. 우선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네. 눈높이가 가장 맞춰졌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놀이 학습도 같이 해서 흥미를 조금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이해심도 많으셔야 돼요. 네. 모성애도 많이 발휘하시는 그런 분과 한자 강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신 네. 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력서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네. 부분, 그리고 한자 공부가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공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한자 공부하면 또 예절과 옛날 동양 고전 그렇죠. 그런 네. 인성 부분도 다뤄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으니까 사자수학이라든지 명심보감 부분도 강의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곳에 그런 이력을 더 강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융창 팀장이 말을 해줬지만 아동 한자 지도사 플러스 국가공인 한자문 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렇게 상위 급수의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록을 하시면 더 인정을 받고 높은 접수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면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면접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까요? 모든 면접의 기본은 먼저 몸가짐과 그렇죠. 네. 네, 외모상으로서도 네. 먼저 그런 거부감이 없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의를 하겠다는 부분을 부각시켜주면 좋겠고, 거기에 본인의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가고
강의 교재나 놀이기구를 직접 집참을 해서 네. 이렇게 판서 수업, 칠판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놀이기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네. 점을 강조를 해주면 좋겠고요. 네. 뭐 반대로는 뭐 너무 임금 쪽에만 관심을 두시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사자성어 보통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라면 사자성어 먼저 딱 이야기하고 막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학교에서 본인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너무 잘난 체하는 부분으로 비춰지지 않을 정도만 사자성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눈높이에 맞게 네, 공격을 봐야 그러니까 되는군요. 교장 선생님보다는 조금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한자와 관련된 놀이도구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한자 카드, 프레시 카드라 그래서요. 네. 한자 카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 한자 블럭이 있어요. 그 낱글자 한 글자 한 네네. 글자가 적혀져 있는 그런 한자를 가지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블럭 쌓기나 따라쓰기를 하면서 한자에 노출을 시키는 도구. 그리고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그 놀이도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사위 모양의 한자 어를 써서 그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더 던지면서 노는 기구라든지, 그리고 한자 퍼즐이 있어서 네. 음을 가리고 한자만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한자 퍼즐 등으로 네. 다양히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취업 전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경험 쌓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 얻으면 좋을까요? 이런 것은. 뭐 인턴 아르바이트라는 그 단어조차도 한자하고는 조금 안 맞긴 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저도 아이 먼저 지도를 해봤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지도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가 없으면 남편분들 붙잡고 한자를 한번 네. 시연을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좀 중장년층의 손주분들이 있으시면 할아버지와 거리가 조금 멀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좀 거리가 멀었던 손주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자 선생님이라는 그런 점들 때문에 네, 이렇게 가까운 친지, 가족,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신다면 그런 관리사무소 같은 네네. 곳에 요즘에 그런 또 장소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무료 봉사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뭐 이런 용어들이 약간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지만 네. 어쨌든 선체험을 이제 먼저 뭐 교생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실습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꼭 배워둬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동한자 지도사 자격 시험을 대비하시면서 네. 한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지만 상담은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이런 상담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길러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는 친하신데 언어 사용을 좀 단어 사용을 잘 못하셔가지고 네. 어머니한테 좀뭐 상처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게 네. 그런 상담 부분,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시면 교육계획안을 주차수로 이렇게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조금 연습을 많이 하고 가시면 내 수업에 맞게 수업 계획서도 잘 작성하시는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취업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지금은 뭐 각 교육청 홈페이지 방과후 지원센터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방자치단체, 뭐 복지관 이런 곳에 평생교육원들을 운영을 하면서 분기별로 강사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력서 제출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뭐 앞서서는 우리 중장년 여성 이런 분들이 어울릴 것 같다 이 얘기 나눴는데 그렇다면 반대로요. 아동한자 지도사가 중장년 여성들에게 좋은 점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삶의 활력과 네. 어떤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네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또 그렇게 새롭게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런 생각이 젊어지고 또 그에 따라 몸도 젊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사람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늘 배우려고 이렇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익히다 보면은 뭔가 마음도 이제 오픈되고 네.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자 한문 자체가 그 과목의 특성상 이 동양 고전이나 명언 명구를 많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자신의 네. 경험담을 이렇게 늘어놓는 거를 읽다 보면은 아,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도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다짐도 하게 되고 자기 정신 수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다 이미 키워놓은 40대 중후반의 여성이 있어요. 네. 자, 자격증 취득 계획부터 취업 및 창업까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딱 제 연령대인 것 같은데요. 자격시험 대비와 강의 교수법을 같이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고 강의 교수법을 배울 수는 있는데요. 우선 먼저 자격시험을 대비와 교수법을 같이 준비하는 건 각 그 평생교육원이나 지역의 네.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에서 한 4개월 정도 네. 네, 한 50시간 정도 되는 수업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수업 속에서 자격증도 대비가 되고요.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1년에 아까 3차례 정도 네네. 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시험 일정하고 교육 일정이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그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엔 교육이 끝나고 나서 시험을 곧바로 그 자체로 또 치를 수가 있는 시험이 있어요. 네네. 단체 특별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교수법과 자격증 취득이 바로 될 것 같고 혼자 먼저 자격증만 취득을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동영상 강좌들을 네. 요즘은 유튜브에도 많이들 네네. 무료로 올라와 있는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자 자격시험도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묵히지 말고 바로 이력서와 자격증을 네. 들고 이제 나가 보셔야 될 텐데 가까운 주민센터들이나 네. 아니면 요즘엔 도서관에서 그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 아이들 예, 지도하는 많이 하죠. 프로그램들이 그곳에 이력서를 들고 자격증을 들고 바로 가신다면 그 센터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인 자세에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처음에 개강을 하고 개설을 하다 보면 소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모집이 안 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주 적은 숫자, 한 2-3명부터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먼저 내가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뭐 인턴을 어디서 하면 좋겠냐 네네. 하는데 그런 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곳도 그렇게 인원이 작은 곳에서도 강의를 하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아니면 그냥 내 남은 시간에 오후 시간을 조금 할애한다 싶으면 집에서 네. 하실 수 있고 개인 지도 정도도 네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한 후에 어려워하는 점들은 어떤 게 있나요? 방과 후 학교를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1년제로 계속 계약을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취업에 좀 불안한 점도 있고요. 학교는 또 공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개 수업을 준비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또 직접 정리와 청소까지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자 교육의 그 교육비가 다른 과목보다는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임금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개설이 좀 돼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오랫동안 일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분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그 강사분 자체가 네. 아이들을 굉장히 잘 챙기고 네. 또 스스로도 아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잘 따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강사분 한 분은 아이들한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시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아이들에게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본인도 이제 정신연령을 같이 낮춰서 이렇게 같이 재밌게 해주면 아이들이 선생님 재밌어 하니까 말도 그렇죠. 잘 듣고 수업도 잘 듣게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아이들과는 별개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또 예를 들면 한 강사분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절대로 보내주지 않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리러 올 때까지 네. 데리러 오지 않으면 전화해서 계속 데리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네. 얼마가 되든. 그래서 네. 아이들을 끝까지 챙겨주고 이런 거를 많이 어필하시고 또 뭐 시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문자도 자주 하시고 학부모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습 능력이 빠르다 보니까 아동 한자 지도사 천자만으로는 따라잡힐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네. 애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걸음 네. 한 걸음 앞서서 내가 계속 이 아이들을 보다 많은 걸 알고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네. 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한자 지도사,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취업 말고 창업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집에서 바로 홈스쿨 할 네. 수도 있고 교습소를 차리거나 학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니면 1대1 지도를 계속 방문을 하면서 가을처럼. 방문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하시려면 가까운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상의를 하셔서 네. 그쪽에 등록을 하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 봐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좋은 오래 가시는 강사분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리하고 자녀들을 이제 시험 급수에 계속 합격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 되면 이제 부모님도 뿌듯해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임대료 같은 경우 좀 제외하고 순수 창업 비용 한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창업 비용이라고 하면 우선 집에서 공부방을 연다고 하면 임대료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필요한 집기는 칠판과 책상. 뭐 바닥에서 할 수 있지만 높은 책상을 쓰신다면 의자 정도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큰 투자 비용 없이 바로 그렇네요. 창업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두 분이 좀 기억에 남는 그 취업 성공 사례 있으시면 한 사례 정도씩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사례는 원래 간호사 분이셨어요. 네. 전직 네. 간호사 분이셨는데 그분이 퇴직 후에 이제 뭘 할까 고민하시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전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공인중개사에 워낙 이제 용어가 어렵고 한자가 많죠. 나오다 보니까 그럼 잠시 한자를 먼저 공부해보자. 아동 한자를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아동 한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저것도 재밌어 보이고 이것도 재밌어 보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시다가 결국 한자 한문 지도사까지 차례차례 취득하시고 또 실력도 좋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한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되신 분이 한 네. 계시네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 상대를 하니까 너무 네. 많긴 한데 가장 기억에 남은 분은 60대 어르신이셨는데요. 너무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자 공부를 하시면서 너무 재밌다고 해서 그냥 공부만 처음에는 하시다가 60대 어르신들은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일환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바로 취업을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보통 한자 부분은 그러니까 과목들이 여러 과목들이 있을 텐데 한자 부분은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그 연세 때는 더 강하셨대요. 네. 그래서 한자 선생님 취업을 시켜드려도 남성분들을 시켜드렸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동한자 지도사를 취득하셨잖아요. 네. 본인의 알고 있던 것과 또 그런 재밌게 또 배워야 되는 놀이지도법 같은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유치원 한 유치원에서 너무 재밌어서 다른 유치원으로 원장님 소개를 또 해주시고 또 학교 방과후에서 또 수업을 하셨는데 점점 아이들 또 늘어난다고 저만 보시면 너무 장차당 너무 고맙다고 제가 네. 한 것도 없었는데도 네. 본인 만족도 이렇게 높아지시는 분들 그리고 선생님 하는 게 할머니가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너무 그렇죠. 뿌듯하다고 자랑을 네.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창 팀장님 그리고 장윤경 차장님과 함께 아동환자 지도사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문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정식 기관이라든가 어떤 학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한자가 병기됐다는 그런 네네.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공익적으로라도 네.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정식 체계로 이 아동 한자 지도사가 좀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은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까 관련 학과도 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네. 하는 그런 학과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아와 초등학생에게 우리 말을 이해하고 국어 어휘 사용을 더 잘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아동 한자 지도사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전통 문화 개성을 잘할 수 있게 계속 그런 조력자로 발전할 수 있는 선도적인 직업으로 발전할 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우리 중장년 여성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네.
강태공을 아실 것 같은데요. 낚시꾼으로 유명하죠. 그 사람이 원래 나이 80이 될 때까지 강가에서 낚싯바늘도 없이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다가 결국은 왕의 삽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늦고 빠른 거의 시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자신의 노력하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맹자의 진신편에 보면 군자 삼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고요. 두 번째 즐거움은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의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세계가 알아주는 영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꼭 세상에서 알아주는 인재가 아니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바르게 성장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는 아동 한자 지도사의 선생님이란 즐거움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마도 많은 힘이 되셨고요. 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아동 한자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50대 여성 직업인과 함께 생생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는 그녀의 잡담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